네, 안녕하세요.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유성치입니다. 자, 오늘 또 그 한 주의 이슈를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 건데요. 어제 자료 보내고 나서 오늘 상당히 큰 이슈가 장중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네, 그것부터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장중에 나왔던 뉴스가 뭐였냐면, 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가 지금 HBM을 납품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요. 아직은 공급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고요. 마감까지도 그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또 하나 또 추가를 드린다면 JP모간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저도 잠시 보고 영짤에서 막 번역해서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 격차가 기술 격차가 상당히 컸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다. 몇 개월 이내로 따라잡았다. 이렇게 그 리포트를 적었더라고요. 아마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했고 삼성전자와 거래가 좀 많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또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솔브레인 또 두산테스나 등등등등 그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쉬었던 PCB 업체들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면서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강했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보합권 또는 약세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기술을 상당히 많이 줄였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공급하겠다. 근데 이제 작년 9월 달에도 보시면 HBM3를 갖다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거죠.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수율이 좋게 지금 잘 나오지가 않는 거죠. 불량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됐던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걸 좁히고 있다는데 뭐 아직까지는 저는 확신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는 제 판단에서는 빨리 해서 따라잡아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 시장이 지금과 같은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가도 그죠? 다른 뭐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나 미국이나 전 세계 증시를 보시면요. 우리 시장만큼 못 가는 시장도 없거든요. 예, 그 한 축을 지금 못 가게 하는 한 축이 바로 삼성전자였고 삼성전자의 오늘장 급반등은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동안의 어떤 추세를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될 거냐. 거기에는 저는 아직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 공급을 하면 제 판단에서는 이 삼성전자 관련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고 그렇게 할 거다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로만 급등했기 때문에 연속성은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유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한 6% 이상 급반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지만 좀 찜찜한 거 있잖아요. 아,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이 급반등했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쪽을 다시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미반도체를 10만 원 이상해서 매도를 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었던 파운드리 쪽에서 네, 그 핵심적인 디자인 하우스 기업을 지난주에 일단 저는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하길래 잘 팔았다 싶었는데 또 오늘 삼성전자가 드라이버를 걸면서요. 전반적으로 다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쪽 관련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공부를 한번 딱 해보시고 다음번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 그쪽에서 빠지는 기업이 HBM 쪽에서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은 여전히 삼성 파운드리 쪽과 거래를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투자 힌트들을 같이 공유할 테니까 한번 또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삼성 부분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핫 뉴스로 봤던 부분은 바로 애플이 아이폰에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온 디바이스 블룸버그 보던데 오픈 AI하고도 논의하고 있고 구글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거든요.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데 구글이잖아요. 예, 구글의 그런 구글 어시스턴스라고 해가지고요. 뭐 헤이 구글 하면 지금 또 켜줄 수도 있는데 헤이 구글 하면 탁 반응을 하고요. 제가 조명 켜줘 하면 우리 집에 제가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집 거실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헤이 구글 하면 거실 조명 켜줘 하면 탁 켜지거든요. 거실 조명 꺼줘 하면 탁 꺼지고요.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이제 TV나 이런 쪽으로 다 연관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이 생성형 AI로 지금 앱을 깔아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폰도 지금 현재 구글 앱을 깔면 그 안에 이 제미나이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를 그동안 밀던 애플이, 그죠? 그대어는 모델에서 밀리면서요. 결국은 다른 쪽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몇 년 더 늦춰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구글, 어떻게 보면 적이었잖아요. 근데 구글에게 제미나이 탑재를 논의한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게 안 되면 또 오픈 AI 쪽하고도 논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애플이 생성형 AI 시장에 뛰어들었고 아이폰 디바이스에다가 그죠? AI를 집어넣겠다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이쪽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GPU, 그죠? GPU, 엔비디아가 그걸 주도하면서 서버 단에서 이 GPU가 엄청 쓰이거든요. 크잖아요. 크고 비싸고 엄청난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그저 방열을 잘해가지고요. 열제를 잘해가지고 지금 수율이 잘 나오고 엔비디아의 그 엄격한 검증을 통과를 한 거거든요. 삼성은 이제 그걸 아직 못하고 있고 그 방식의 차이, MR버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지금 하이닉스 따라간다,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논쟁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원래 그것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논쟁은 다음에 제가 한번 이슈는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제 판단에서는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주도한 서버단에서의 그 GPU, 이게 핵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이 GPU 굵은 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이거 원래 계산하던 건데 서버단에서는 병렬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GPU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NPU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NPU 단계 넘어가게 되면 GPU, NPU, 누르모픽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NPU 단계로 넘어가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다른 기업들이 지금 다 개발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지금 자동차 칩 자기들이 직접 설계해서 집어넣고 있고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TPU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메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삼성도 자기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그냥 NPU라고 하는 건데요. 이 NPU를 설계하고 이 칩들을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자동차에 집어넣고 그죠? 로봇에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고요. 이 온 디바이스 AI가 핵심은 NPU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들을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스마트폰이 저는 아이폰이 언제 이걸 도입하냐, 그리고 아이폰이 언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가냐, 이게 두 가지가 엄청난 폼팩트의 변화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투자 포인트를 항상 잡고는 있는데요. 근데 너무 더디니까 미리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고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아이폰이 진입함으로써 상당히 빠르게 AI 스마트폰이 4년 만에 11배의 증가로 본격적인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들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24년, 25년은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 AI로 확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게 리포트가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NPU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리포트도 찾아보고 포탈이나 카페, 블로그 이런 데서도 열심히 찾아봐도 아무래도 리포트나 이런 자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상에도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각계 전투식으로 리포터도 다 찾아보고 들어가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조합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핵심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리노공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품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네, 무려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더라고요. 원래 한 40%대 정도 나오던 회사인데 50%가 넘었다는 거는요 어마무지한 겁니다. 4분기 때.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게 원래는 모바일 쪽에 많이 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모바일 칩 쪽을 그걸 갖다가 소켓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칩들이 많이 제가 그랬잖아요. NPU는 자체를 설계해서 독자적인 칩들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양한 칩들을 다 테스트를 소켓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연구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용 소켓을 제일 잘하는 기업이 바로 리노공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아떨어지죠. 그죠?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 그죠? 모든 스마트폰이나 모든 기기의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칩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칩을 갖다가 이 소켓을 그죠? 신규 어플 디바이스 소켓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죠. 네, 그죠? 뭐 다양한 칩들이 나오니까 그걸 다 일일이 대응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은 솔직히 손이 잘 안 나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손이 안 나가긴 한데 이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NPU를 집어넣거나 여러 가지 이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인공지능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그게 발열이 심하고 얼마나 더디겠어요. 네. 탁 정보를 주면 빨리빨리 계산해서 탁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특화된 이 LPDDR 저전력 저지연 이 메모리가 상당히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잘하는 기업이 바로 제주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올랐습니다. 네, 엄청 올랐고요. 근데 제주반도체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지금 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 아니면 한 단계 추락했다 갈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주반도체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핵심적인 기업이 맞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기업도 NPU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쪽에 IP 특히 영상 특화한 NPU IP 쪽에서 프리미엄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칩셋 미디어도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NPU 쪽 IP를 여러 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런 기업들도 LPDDR 쪽에서도 독점적인 또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같이 나중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으로는 수동 부품 쪽, 그죠?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당연히 이 스마트폰에 이제는 그 용량이 크고, 그죠? 데이터량, 소모량이 증가되고, 데이터 사용량도 증가되고, 소모량도 증가되고 하면 전류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MLCC 같은 수동 부품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은행이 금리를 진짜 인상했죠, 요번에. 네, 그러면은 경쟁 관계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환율 경쟁에서도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응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텍, 대덕전자 같은 이런 PCB 업체들도 모바일 반도체 기판이 고다층 대먼저 미세 회로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는 이렇게 삼성전기 밑으로는 그 핵심은 아닌데요.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리포트는 2분기 말부터는 조금씩 회복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대덕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저는 PCB 쪽에서 되게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있죠. 네, 그런 기업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보면 파워로 따지면요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낮죠? 제가 여기 삼성전기를 뺐는데요. 저는 삼성전기도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기도 좋게 보고요. 이슈페타시스가 보면 AI 가속기 쪽에 AI 가속기 쪽에 서버단 쪽에 AI 가속기를 쪽에 그쪽에 그 초고다층 그 PCB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MLB를 납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총도 제일 높고 퍼도 제일 높고 그렇지만 고속 성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이런 기업들은요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예, 핵심은 초고다층이에요. 초고다층. 예, 거기에 핵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여기서도 저는 제2의 이슈페타시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대신에 뭐 FPCB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은 성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반도체 성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PCB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나중에 대박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세요. 네, 제가 강조하면 그걸 딱 정지시켜 놓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한번 종목군들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그러면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제가 뭐가 이거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도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삼성 파운드리 이슈는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 고객이 된다. 또 요새 메타 말고도 또 여러 기업들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또 누구였더라? 또 구글이었나? 뭐 하여튼 또 그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TSMC가 하고 싶어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다 못하고 GA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은 삼성 파운드리가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텔이 1.8나노, 1.4나노를 올해 안으로 뭐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검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근데 대량 생산까지는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게는 분명히 저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죠. 이 다양한 칩들을 TSMC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물량을 다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 삼성 파운드리가 분명히 거기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 파운드리를 거쳐갈 때 IP 기업들을 거쳐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을 거쳐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IP하고 디자인 하우스하고. 팔았지만 우리는 또 조정을 받으면 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팹리스 쪽이나 패키징 쪽에 이런 기업들을 또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왜? 지금은 솔직히 이 패키징 쪽은 못 가고 있거든요. 하나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두산 테스나라든지 뭐 등등등등등 기업들이 큰 시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죠?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동안 IP 쪽이나 디자인 하우스 쪽이나 팹리스 쪽이나 이런 쪽이 다 급등을 하고 요 뒤쪽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생산을 안 하니까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뒤늦게 나중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긴 또 갈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고 여전히 저는 이쪽이 조정받으면 이쪽을 모아가야 된다. 이것은 한 2달, 3달 테마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제가 볼 때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짧게 보면 안 돼요. 아까 말했던 뭐 온 디바이스 AI다, NPU다 이런 것들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봐야 되고요.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급등할 수는 없잖아요. 야, 그런데 왜 파냐? 근데 왜 한미맛 반도체를 팔고 파운드리 관련주를 갖다가 파냐? 더블씩 오르고 막 70%, 80%씩 오르니까 너무 속도를 내니까 파는 거지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또 내려오면 또 한 달, 2달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좀 거치면 어떻게 돼요? 또 그 기업들을 또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지 삼성이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HBM을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에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쪽을 배신하고 삼성 쪽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삼성전자가 ARM 2나노 공정 생태계에 합류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삼성전자 ARM 2나노 공정 생태계에 합류했나 그렇게 딱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느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직접 개발을 착수했거든요. 그지? 예, 이 기사입니다. 그죠? 원하는 공정, 사랑 반도체 개발 착수. 네. 삼성전자, TSMC, 파운드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대자동차 5나노미터 첨단 공정으로 자체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현대차는 반도체 설계에 관련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업체 선정을 고심하고 있다. TSMC한테 맡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알칩이나 GUC나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중에서 뭐 에이징랜드나 뭐 이런 기업에 맡길 수 있겠죠. 그쪽 디자인 하우스니까. 그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맡기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 뭐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나 그리고 코아시아나 그다음에 비상장자 중에서 뭐 세미파이브나 뭐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정하는가에 따라서 네, 이거는 뭐 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처음에는 TSMC 쪽이 된다고 했다가 최근엔 또 삼성 파운드리가 유력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정된다면 또 이렇게 머리를 우리가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우리가 이렇게 구상해 볼 수 있거든요. 결정된다면 그래? 그러면 자동차 칩을 원래 잘하던 기업이 어느 기업이지?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은 이 기업이 확률이 높겠구나 그러면. 근데 또 모르면 이거 뭐지? 이렇게 그냥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애매하면 그죠? 같이 하는 기업들을 같이 또 공략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아직은 확정이 안 돼서 TSMC 쪽으로 가버리면 또 도루묵이죠. 네. 그래서 그 관련주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것도 제가 지난 배워 산다 강의에서 다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요게 중요하다요. 요 위에가 중요하다고. 그 밑에서는 그냥 뭐 리노고업이나 몇 개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 빼고는 뭐 크게 이쪽도 괜찮습니다. 이쪽도 제가 괜찮게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요쪽이 이제 가야 되는데 차례가 나중에는 오겠죠. 오사트 기업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좋아질 건데 이게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이게 조금 약해요. 전반적으로 다 약하긴 한데 이쪽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가동률이 높아지면 안 좋아질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길게 보면 기노업으로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네, K방산 수혜주 밸류에이션 분석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이것도 보시면 제가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한번 정리했거든요. 정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쪽에서도 템버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런 시세를 분출할 기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뭐 나빠지기가 어렵고요. 대신 이제 방산만 하는 기업보다는 우주 쪽이나 그죠? 좀 확장할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크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주식 투자는 경제 자유를 실현할 유일한 도구라 저는 생각하고요. 뭐 도박이다, 투기다,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주식 투자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보답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누구나 다 공평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는 한번 보시면 느낌이 이렇게 쭉 오시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22만 5천까지 급등했다가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좀 단기적으로 좀 고생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오늘 외인들도 좀 많이 팔고, 네. 어디까지 고생할까요? 그죠? 네. 어디까지 고생할까? 저도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그죠?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에서 3배가 올랐는데요. 3배 올랐으면 좀 쉬어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또 거치면, 개인적으로는 또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을 항상 그 조정이 깊어질 때가 기회거든요. 그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멘탈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오래간만에.
그지? 근데 이게 진짜 연속적으로 8만 원 돌파로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좀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면 또 거래 비중이 많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그죠? 예, 좀 쉬다가 요새 올랐고요. 이오테크리스도 다른 장비주 대비해서는 되게 못 갔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다시 이제 급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지금 현재 대부분 주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방산주 쪽에서 대표적인 기업들, LIG, 넥스원, 하나에어 이런 기업들 있고요. 네.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종받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기회를 노리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 저런 기업들은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네, 좀 조종받을 때 그럴 때 좀 기회를 잡아야 되고요. 제주반도체, 네, 네, 오픈엣지 보세요. 오픈엣지도 네, 나름 괜찮은데 차트로 보면은 조금 무겁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오늘 뭐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텔레칩스가 조금 미끄러지면서 같이 미끄러졌고요. 예, 이런 기업들보다는 우상향 쪽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죠. 가온칩스, 그래서 상당히 강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예, 오늘 리포트도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이렇게 그 시세를 미리 많이 뽑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급등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그죠? 아까 말했던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향후에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이나 투산테스나나 이런 기업들도, 난 너무 오른 종목들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런 기업들 좀 조정받을 때 또 관심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반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반도체 쪽을 좀 줄였고요. 한미 반도체나 파운더리 쪽의 그 기업들, 좀 급등한 종목들,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을 좀 줄였고요. 뭐, 개인적으로 그 단기간 내에 7, 80%, 100% 이렇게 오르면 한번 팔아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팔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번 팔았다가,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좀 거치잖아요. 그랬을 때 힘 있는 애들 있죠. 빌빌하면서 막 급락하는 종목 말고 행보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또 모아가면 향후에 또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계속 좀 관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도체 부품 쪽이나 안 올랐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오늘 제가 지나가면서 다 보여드렸거든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안 올란 기업들 위주로 모아가시면 향후에 아마도 시장이 조금 불안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에 아마 계좌에 보탬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요. 그게 좀 저도 불편한데요. 하지만 또 시장은 진정되고 에너지를 축적해서 좋은 기업들은 또 갈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면서요. 좋은 기업들 잘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